이번에는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예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요. 양 아니고 농도입니다. 혈당량을 감지하는 곳은 두 곳이에요. 혈당량을 감지하는 건 보통 간뇌의 시상하부만 알고 있는데, 혈당량 감지는 간뇌도 할 수 있고요. 간뇌 시상하부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뭐가 할 수 있냐면 이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간뇌는 잘 알고 있는데 이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자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이 설명을 같이 할 겁니다. 먼저 혈당량이 높은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죠. 그래서 100mg per 100ml 혈액 1리터당, 혈액 100ml당 혈당량이 100mg 정도 포도당이 들어있는 게 정상 포도당인데, 정상 혈당량인데 요걸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아졌을 경우 이렇게 됩니다.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아졌을 경우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시상하부가 감지하거나, 여기서 그 다음 또 누가 감지한다고요? 이자 베타세포가 감지한다고요. 그러면 시상하부가 감지했을 때는 이자가 감지하면 바로 이자 베타세포에서 바로 인슐린 나오면 되겠는데, 시상하부가 감지했을 경우는 이자 베타세포한테 소식을 전해줘야 하니까 그때 전해주는 게 누구라고? 부교감신경으로 전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자가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인슐린 하는 역할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주변에 있는 세포, 뭐 간세포도 될 수 있고 체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혈당량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혈관에서 포도당을 없앤다는 말이니까 이 포도당을 세포 내로 집어넣어 버리면 혈관에서는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뜻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인슐린을 간세포로 집어넣은 다음에 간세포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포도당은 없어지고 글리코젠은 자꾸 합성이 되게 되니까 글리코젠은 자꾸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의 역할 중에 글리코젠을 합성을 촉진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 어쨌든 포도당을 흡수해버리면, 세포 내로 흡수시켜버리면 혈관에서는 포도당이 없어질 거고, 마찬가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도 포도당이 없어질 거니까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높아졌던 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을 이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혈당량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혈당량을 이자의 베타세포가 감지하게 됩니다. 이자의 베타세포가 감지하게 되면 베타세포에서 바로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첫 번째, 간에서 포도당 글리코젠 합성을 저장한다.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 하나, 두 번째,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거 둘. 이렇게요. 글리코젠 합성 하나, 포도당 흡수 촉진 둘. 요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서 원래대로 돌려놓게 된다고요. 자, 또 한 가지의 경우, 혈당량이 증가됐을 경우에 낮추는 방법으로, 혈당량이 증가된 걸 누가 감지한다고요?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한다고요. 좀 전에는요, 이자의 베타세포가 감지했고, 이번엔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혈당량을 낮추려면 인슐린이 나와야 하므로, 인슐린을 나오게 하려면 결국엔 이자 베타세포를 자극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나머지 과정, 첫 번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고, 두 번째 포도당을 조직세포로 유입시키고, 그래서 결국 혈당량을 낮춰준다고요. 자, 세 번째가 아니라 이번에는 저혈당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저혈당은 정상적인 혈당량보다 낮을 때니까 조직세포한테 포도당이 잘 전해지지 않는 상태, 이렇게 되겠죠. 그럼 혈당량 다시 높여야 되므로 봅시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혈당량이 감소한 걸 감지하게 되면, 그 감지를 누가 한다고요? 간뇌 시상하부가 하고, 또 하나 이자의 알파세포가 감지한다고, 여기서 감지한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높여야 되는 거는 글루카곤이 나와야 하니까 교감신경에 의해서 시상하부가 다시 알파세포를 자극하기도 하고, 그럼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오고, 이 글루카곤은 무슨 일을 하니까 간에 가서, 표적기관이 간이에요.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니까
글리코젠의 무엇을 촉진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분해해서 포도당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글리코젠은 분해를 촉진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니까 포도당량이 많아지잖아요. 혈당량이 낮았으니 원래대로 정상으로 만들려면 포도당을 더 공급해야 할 테니까 혈당량을 다시 증가시켜주는 역할. 자, 하나 더. 이 교감신경은 또 하나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알파세포에도 가지만 부신 속질에도 갑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부신 속질에 가서 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죠. 그러면 에피네프린은 글루카곤하고 기능이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주는 역할. 그럼 혈당량이 다시 높아지겠네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말로 정리를 해보면 자, 혈당량이 감소됐어요. 그걸 누가 감지한다고요? 이자의 알파세포. 그리고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여기요, 간에 저장된, 표적기관이 간이에요.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방출하는 역할. 그럼 이제 포도당이 다시 많아지겠네요. 자, 그 다음 혈당량이 감소되었을 때 혈당량을 증가시키려면 혈당량이 감소되었을 때 저혈당일 때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하게 되고 이걸 교감신경이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한다. 간뇌의 시상하부가 교감신경한테 명령을 내려서 교감신경이 이자의 알파세포에까지 자극을 전달해준다 이런 뜻이고 그럼 글루카곤이 나오고요. 그럼 글루카곤이 나와서 간에 저장돼 있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방출하게 된다. 자, 한 가지 더 과정이 있었죠. 간뇌의 시상하부.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면 또 하나 교감신경이 이번에 어딜 자극한다고요? 부신속질. 그럼 뭐가 나온다고? 에피네프린. 근데 에피네프린의 기능이 글루카곤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혈당량을 회복시킬 수 있겠죠. 자, 마저 볼게요. 자, 혈당량 그래프. 이자 섬세포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오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혈당량 그래프, 인슐린 농도 그래프, 글루카곤 농도 그래프가 있는데 잘 보세요. 혈당량 그래프. 자, 지금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니까 혈당량이 높아지죠. 혈당량이 높아지면 얼른 낮춰야 되니까 다 높아진 다음에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과정상에서 낮추는 애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도 같은 그래프. 다시 얘기하면 요 두 그래프가 비슷한 상황으로 모양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반대로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 역할이니까 혈당량이 높아지면 점점 안 나와야죠. 그래서 글루카곤은 반대 그래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다시 혈당량 그래프와 인슐린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 사실은 혈당량보다 조금 더 뒤에 인슐린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혈당량이 원인이고 인슐린이 결과니까 조금 뒤에 따라 올라가겠죠. 그런데 거의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고 글루카곤은 정반대 그래프가 된다라고 해두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어디였죠? 간이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역할.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 어디였죠? 글루카곤? 간이죠.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 같은 기관에 서로 상반되는 작용.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같은 기관에 반대되는 작용, 상반되는 작용을 하니까 얘네 둘 사이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기량작용이라고 부른다. 잘했습니다.